능력 있는 아내에겐 충격적 비밀이 결혼 뒤 알게 된 진실 6억 삼킨 유부녀의 결혼 사기. 미선 씨,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 뵙는 거 괜찮으시죠? 2019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주점. 55세 김진수는 친구 최성호가 운영하는 이곳에서 운명처럼 한 여성을 만났다. 39회 박미선. 단정한 한복 차림의 그녀는 첫 인상부터 범상치 않았다. 얼굴은 차분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몸가짐에서 전통적인 교육을 받은 신분 있는 집안의 딸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풍겼다. 네, 사장님 기대되네요. 부모님께서 많이 엄하시다고 들었는데. 미선은 수줍게 웃으며 국악주를 우아하게 마셨다. 잔을 들고 내려놓는 손놀림 하나하나에 절제된 우아함이 묻어났다. 진수는 그 모습에 마음이 크게 설렜다. 16년 전 가장 사랑하던 아내를 교통사고로 떠나보낸 후 그는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린 채 살아왔다.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사업에만 매진해온 외로움이 그 순간에 미선이라는 한 여성에게로 쏠렸다. 어머, 사장님 그렇게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 아버님도 사업하시다가 편찮으셔서 지금은 요양 중이시거든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오히려 제가 더 떨려요. 친구 성호가 옆에서 말을 보탰다. 야, 진수야, 미선 씨 같은 여자 요즘 어디 있냐? 국악 전공에 가야금도 가르치고 집도 2채나 있다며 성격도 착하고 너 정말 복 터졌다. 운명의 여성을 오늘 만난 거다. 진수는 겸연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냐. 과찬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친구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사실 그는 처음 소개를 받았을 때부터 믿기지 않았다. 39세의 미혼 여성이 외모도 준수하고 재산까지 소유하고 있다니 세상에. 그런 좋은 조건의 여성이 과연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지난 몇 달간 꾸준히 만나면서 그의 의심은 하나둘씩 풀려갔다. 그녀가 보여준 모든 것이 진짜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대화 내용, 지식, 행동 거지, 심지어 그녀의 지인들까지 모두 일관되게 그녀의 배경을 뒷받침했다. 3개월 전 첫 만남 자리였다. 그녀는 완벽한 배경을 지닌 엘리트였다. 제 소개를 조금 할게요. 저는 서울예술대학에서 국악을 전공했어요. 지금은 강남에 있는 청운예술학원에서 가야금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학생들이 대부분 중고등학생이나 일반인 취미반 성인들이라 수업은 주로 저녁에 많아요. 미선은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어조로 자신을 소개했다. 그녀는 대학 시절의 에피소드도 몇 가지 흘렸다. 동기들과의 이야기, 지도교수에 대한 존경, 전공 공연 때의 해프닝 등 생생한 디테일이 있었다. 아버지께서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부동산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송파구에 32평형 아파트 한 채, 인천에 단독주택 한 채를 물려받았어요. 지금은 아파트는 전세로 놓고 있고 주택은 어머니가 혼자 거주하세요. 제가 받는 레슨비랑 전세 수입을 합치면 그럭저럭 안정적으로 살만해요. 진수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 나이에 집이 2채라니. 게다가 본인도 전문직으로 독립적으로 일하시고. 아니에요. 다 아버지 덕분이죠.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을 뿐이에요. 사장님이야말로 대단하시잖아요. 성우 오빠한테 들었어요. 제조업 회사를 20년 넘게 굳건히 운영하신다면서요? 직원들도 50명이나 된다고요. 진수는 자동차 엔진의 특정 부품을 전문으로 만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90년대 말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지금은 강남과 판교에 사무실과 공장을 두고 있었다. 강남에 40평 아파트가 있고 판교에는 투자 목적으로 구매한 오피스텔 한 채가 있었다. 순자산은 20억 원이
훌쩍 넘었다. 그냥 오래 버틴 거죠.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돈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특히 가족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진수가 경제나 사업 이야기를 꺼내면 미선은 국악과 전통, 문화 속에 숨은 경제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단순한 예술인이 아니었다. 문화 콘텐츠, 사업화, 전통 공연의 마케팅 등 현실적인 경제 감각도 보였다. 진수는 점점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아름다움과 지성, 전통과 현대 감각을 모두 갖춘 여성이라고 생각했다. 6개월 후 2020년 봄이었다. 미선은 가족을 향한 정성이 남달랐다. 사장님, 이거 제가 어제 밤새 만든 송편이에요. 찹쌀가루 반죽이 좀 쉽지 않더라고요. 맛 좀 봐주세요. 미선이 정성스럽게 포장한 한 상자의 송편을 건넸다. 진수가 하나를 입에 넣자 고소한 깨와 꿀이 어우러진 향이 입안 가득 퍼졌다. 정말 수준급의 솜씨였다. 우와,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평소에 자주 드시는 건가요? 네, 어머니가 전통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세요. 명절 때면 꼭 집에서 직접 하시죠. 저도 어릴 때부터 옆에서 배웠어요. 나중에 사장님 아드님께도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네요. 젊은 분들은 이런 전통 음식에 관심이 별로 없으시다던데 진수의 아들 민주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계 회사에 취직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진수는 아들에게 미선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다. 민준아, 아빠가 요즘 괜찮은 분을 만나고 있는데. 민주는 아버지의 말을 가로막으며 환하게 웃었다. 아, 알아요. 아빠 성우 아저씨한테 들었어요. 박미선 씨라고 하시죠? 좋으시면 결혼하세요. 저 이제 다 컸고 독립했잖아요. 아빠의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도 내 의견이 중요하지. 내가 불편해하면 아빠도 고민일 텐데.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주는 표정이 진지해졌다. 아빠 혼자 계신 거 제가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아세요? 엄마 돌아가신 지 벌써 16년이에요. 그동안 아빠는 저만을 위해 모든 걸 바치셨잖아요. 이제 아빠도 제 인생을 살아야 할 때예요. 저는 박미선 씨를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지만 아빠가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저도 환영이에요. 진수는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들의 성숙한 마음씨가 고마웠다. 그는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미세한 불안감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1년 후 2021년 여름 진수는 결혼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미선아, 우리 이제 슬슬 결혼 이야기를 진지하게 해보는 게 어때? 어느 여름날 저녁 호숫가를 거닐며 진수가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다. 둘은 벌써 2년 가까이 만나고 있었다. 진수는 이 여성이 자신의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사장님. 미선은 잠시 말을 멈추고 호수 저 멀리 보이는 불빛을 바라보았다.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무슨 걱정인데? 나한테 말해봐. 사장님은 회사도 하시고 재산도 꽤 있으시잖아요. 주변에 보면 재산 문제로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많다더라고요. 저는 겨우 집 2채밖에 없는데 사장님 아드님이나 주변 친척들이 저 여자 재산 노린 것 아냐라고 생각하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어요. 전 정말 사장님을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진수는 미선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미선아, 무슨 소리야.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야. 당신이 가진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인품, 당신의 가치관, 나를 대해주는 마음이 중요하지. 나는 당신의 솜씨와 지혜를 보았어. 당신처럼 착하고
능력 있고 전통을 소중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미선의 눈에도 이슬이 맺혔다. 당연하지. 그럼 우리 내년쯤 결혼하는 게 어때?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두고 미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진수는 그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피로와 고민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는 이제 홀로 서 있지 않을 것 같았다. 2022년 가을, 미선은 병원비 명목으로 첫 금전적 요구를 시작했다. 사장님, 제가 요즘 고민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느 날 저녁 미선이 차분하지만 어딘지 불안한 표정으로 말을 걸어왔다. 왜? 무슨 일인데? 나한테 다 말해. 어머니가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오래전부터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최근에 합병증으로 신장도 안 좋아지셨대요. 게다가 고혈압까지 병원에 자주 가야 하고 약값도 비싸고 때로는 한방치료도 병행하셔야 해서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 얼마 정도 드는데? 한 달에 기본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는 나와요. 건강보험 적용받아도 그 정도예요. 제가 받는 레슨비로는 좀 빠듯하거든요. 송파 아파트 전세 수입은 어머니 생활비로 대부분 쓰고 있어서. 진수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내가 도와줄게. 우리 곧 가족이 될 사람인데 당신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나 다름없잖아. 당연한 일이야. 아니에요. 사장님, 그럴 순 없어요.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제가 어떻게 사장님 돈을 왜 그래? 우리 사이에 그런 계산이 어디 있어. 어머니 건강이 최우선이야. 얼마든지 도와드려야지. 미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 은혜 꼭 갚을게요. 결혼하면 제가 더 열심히 살아서 사장님께 보답할게요. 진수는 그날 미선에게 계좌이체로 200만 원을 보냈다.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보낸 첫 번째 큰 금액이었다. 그는 그 돈이 장모님의 치료에 쓰일 것이라 믿었고 오히려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뻤다. 미선은 신혼집 마련 핑계로 지속적인 금전 요구를 해왔다. 사장님, 우리 신혼집 어떻게 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 볼 때 된 것 같아요. 2022년 11월 미선이 결혼 준비 일정을 검토하며 물었다. 둘은 이미 양가 상견례를 무사히 마쳤고 결혼식 날짜도 2023년 5월 7일로 확정했다. 내가 가진 판교 오피스텔에서 살까? 30평 정도인데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할 거야. 사장님, 오피스텔은 투자용으로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월세 수입도 꾸준히 나오고 게다가 제가 일하는 강남과도 거리가 좀 있어요. 차라리 새로 전세 하나 얻어서 우리 둘만의 공간을 만드는 게 어때요? 그래, 전세를 구한다고? 그럼 어디 쪽이 좋을까? 저 송파 쪽은 어때요? 제가 일하는 학원도 가깝고 사장님, 회사 가시는 길도 2호선 타면 괜찮잖아요. 생활 인프라도 좋고 좋지. 몇 평 정도 생각하고 있어? 33평에서 35평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요즘 시세가 전세로 5억 원 정도 하더라고요. 사장님, 죄송한 말인데 제가 지금 당장 그런 큰 목돈을 내기가 어려워서 인천 집은 어머니가 사시고 송파 아파트는 계약 기간이 2년이나 남아서 전세금을 회수할 수가 없어요. 진수는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 내가 준비할게. 우리 결혼하면 어차피 재산 합치는 거고 내 돈이 당신 돈이 되는 거 아냐? 미선아,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 되는 거야.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제 집 정리하는 대로 꼭 보태드릴게요. 아니면 결혼 후에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아니야. 그 집들은 당신 명의로 그냥 두는 게 좋아. 나중에
우리 노후 자금으로 쓰거나 아니면 민준이에게 줄 수도 있고 내 재산만으로도 충분해. 미선은 진수의 너그러움에 감동한 듯 눈물을 글썽였다. 사장님은 정말 착하고 너그러우신 분이세요. 제가 무슨 복을 받아서 사장님 같은 분을 만난 걸까요? 진수는 11월 14일 미선에게 신혼집 전세 보증금 마련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했다. 그리고 12월에는 결혼 준비 관련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추가로 보냈다. 그는 모든 지출을 메모하며 결혼 후에 가계부를 공유할 때 보여주려고 생각했다. 투명한 관계를 만들고 싶었다. 미선의 상황은 연달아 급변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장모님이 등장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사장님. 2023년 3월 어느 날 새벽 진수는 미선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잠에서 깼다. 왜 그래? 미선아. 무슨 일이야? 진정해.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지금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에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뇌출혈이 의심된다고. 큰 수술을 해야 한대요. 뭐. 지금 어느 병원이라고? 삼성서울병원? 몇 층 몇 호실이야? 지금 중환자실이라 자세한 정보는 못 알려준대요. 사장님. 어떡하죠? 수술비가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진수는 즉시 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중환자실 앞에서는 면회가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다. 미선은 중환자실 밖 복도 벤치에 앉아 온몸을 떨며 오열하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간호사 한 명이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었다. 미선아. 진수가 그녀를 꼭 안았다. 괜찮아. 어머님 괜찮을 거야.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 계시잖아. 사장님 돈이 없어요. 제 통장에 있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수술을 받아야 살 수 있는데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할게. 지금 당장 필요한 금액이 얼마라고? 일단 입금해야 하는 게 3천만 원이래요.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미선아, 그런 말 하지 마. 사람 목숨이 중요하잖아. 지금 어머님 건강이 최우선이야. 수술 잘 되도록 기도하자. 진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가서 3천만 원을 미선의 계좌로 이체했다. 그리고 며칠 후 미선이 추가 치료비와 재활 비용으로 또 1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3월 30일 다시 1천만 원을 보냈다. 총 4천만 원이 장모님의 치료비로 지출된 셈이었다. 진수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급한 상황에서 그녀의 편에 서서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미선은 결혼식 직전 쏟아지는 비용을 청구했다.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3년 4월 미선은 예물과 예단, 허니문 준비로 분주해 보였다. 사장님, 예물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백금 반지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세트를 보는데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얼마 정도 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해요. 제가 좀 검소하게 하려고 다른 것도 봤는데 이게 가장 마음에 드네요. 평생 한 번 받을 예물인데. 괜찮아. 일생에 한 번 하는 결혼식인데. 예물은 좋은 걸로 사야지. 2천만 원이면 적당한 금액이야. 내가 준비할게. 진수는 예물가 2천만 원을 또 보냈다. 그 후로도 미선의 돈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허니문은 하와이로 가기로 했는데 최고급 패키지 비용으로 1,500만 원, 결혼식장은 강남의 고급 호텔 웨딩홀 300명 기준으로 4천만 원, 드레스와 턱시도 대여, 스튜디오 촬영, 화훼 장식, 성혼 선언문 작성, 비용 등 각종 잡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 계속해서 요구되었다. 친구 성호가 우려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야, 진수야, 우리 오랜 친구니까 하는 말인데 너 미선 씨한테 돈 너무 많이 보내는 거 아니냐?
내가 대충 계산해봐도 벌써 몇 억은 간 것 같던데. 응, 좀 보내긴 했지, 결혼. 준비하는데 돈 드는 게 당연하지 않아? 신혼집 전세금, 예물, 결혼식 비용, 어머님 병원비. 다 필요한데 쓰이는 거야.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아? 집 두 채나 있다는 사람이 왜 기본적인 결혼 비용까지 자꾸 달라고 하지? 게다가 내가 보내는 모든 돈이 다 현금으로 가는 거잖아. 영수증이나 계약서 같은 건 본 적 있어? 성호야, 미선이는 어머니 병원비도 급하고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나도 믿는다고. 그녀는 나를 사랑해, 돈 때문에. 접근한 사람이 아니야. 진수야. 난 내가 또 상처받는 게 보기 싫어서 하는 말이야, 요즘. 결혼 사기 정말 많아. 특히 중년 남성 타겟으로 한 너 같은 조건 좋은 사업가는 더 위험해. 야, 미선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넌 그녀를 모르니까 의심하는 거지.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괜찮아. 진수는 친구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는 이미 미선을 가족처럼 믿고 있었다. 그녀가 보여준 모든 정성과 따뜻함이 가짜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결혼식 당일 모든 것이 완벽한 무대였다. 2023년 5월 7일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웨딩홀. 진수는 핏줄 선 턱시도를 입고 대기실에서 긴장한 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오늘 그의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이 될 것이다. 아들 민준이 다가와 넥타이를 고쳐주었다. 아빠, 정말 멋있으세요. 엄마도 하늘에서 아빠를 축복하고 계실 거예요. 고맙다. 아들, 아빠가 행복해 보이나? 네, 아주 많이요. 박미선 씨도 좋은 분이신 것 같고 아빠가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행복해요.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하객이 200명 가까이 모였다. 신부 측 하객도 70명 정도로 적지 않았다. 미선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60대 여성은 한복을 차려입고 단아하게 앉아 계셨다. 미선의 친구라고 소개받은 30대 여성들도 여럿 와서 축하해 주었다. 진수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주례사, 성혼선언 모든 절차가 화려하게 진행되었다. 미선은 눈물을 글썽이며 웨딩드레스를 입고 걸어오는 모습이 마치 천사 같았다. 진수는 그 순간 지난 16년의 고독과 그리움이 모두 보상받는 것 같았다. 신랑 김진수 씨, 신부 박미선 씨를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예. 신부 박미선 씨, 신랑 김진수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김진수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다.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웨딩홀을 가득 채웠다. 진수는 행복에 겨워 몸이 떨렸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루 50만 원씩 받은 배우들이 연기한 완벽한 사기극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신부 어머니 역할을 한 여성은 전문 배우였고 하객 중 절반 이상은 각각 10만 원씩 받고 온 알바들이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박미선이라는 여성이 이미 2017년에 최동호라는 남자와 법적으로 결혼한 유부녀이며 6살 된 딸까지 있는 엄마라는 것이었다. 그녀가 진수와 만나는 동안 내내 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이다. 미선아, 우리 허니문 다녀와서 본격적으로 새 집 정리 들어가자. 너 송파 아파트 전세 계약 어떻게 해지할 수 있을까? 결혼 후 3일째 진수가 물었다. 허니문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었다. 사장님,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불러야겠죠? 미선이 살짝 웃으며 말했다. 제 송파 아파트 전세 계약 문제가 좀 복잡해요. 세입자분이 해외 출장 중이시라 당장 연락이 안 되고 계약서 상으로도 아직 1년 남았거든요. 무리하게 해지하려면 위약금도 많이 나와요. 그래.
그럼 우리는 일단 내 오피스텔에서 살고 천천히 준비하자. 급할 거 없어. 고마워요, 여보. 제가 빨리 처리해 볼게요. 하지만 진수는 점차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 미선은 주말이면 항상 친정에 간다고 했다. 어머니가 퇴원했지만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고 홀로 계시니 불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미선아, 이번 주말엔 나도 같이 가서 어머님 뵙고 싶은데 결혼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장모님을 제대로 모시고 인사도 못 드렸잖아. 아, 여보, 지금 어머니 상태가 사람 만나시기에 좀 힘드세요. 조금만 더 나아지시면 꼭 모시고 올게요. 지금은 제가 혼자 다녀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미선은 항상 토요일 아침에 집을 나가 일요일 저녁에 돌아왔다. 진수는 그녀가 매주 정성스럽게 준비해가는 김치와 반찬 꾸러미를 보고 정말로 어머니를 보살피러 간다고 믿었다. 어느 날 진수는 호기심에 미선이 일한다는 청운예술학원에 전화를 걸어보았다. 여보세요. 청운예술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선 선생님 계신가요? 박미선 선생님이요? 죄송한데요. 저희 학원에는 박미선이라는 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네. 국악 전공하시고 가야금을 가르치시는 분인데요. 아니요, 없습니다. 강사 명단을 다시 확인해 봐도 없어요. 혹시 다른 학원이 아니세요? 진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그는 곧 내가 학원 이름을 잘못 들었나? 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다. 미선이 말한 학원 이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그날 저녁 미선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그녀가 피곤해 보이는 바람에 차마 묻지 못했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며칠 후 찾아왔다. 진수는 미선이 말한 송파구의 아파트 주소를 찾아갔다. 그 주소의 현관에는 완전히 다른 가족의 이름이 걸려 있었다. 실례합니다. 여기 박미선 씨 사시나요? 박미선? 저희 집 사람 이름 아니에요. 여기는 김 씨 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소를 잘못 찾은 것 같네요. 진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모든 것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 순간 친구 성호의 경고가 귓전을 때렸다. 결혼 사기 정말 많아. 진수는 마음을 다잡고 친구 성호에게 도움을 청했다. 성호는 즉시 지인인 사설탐정 이강민을 소개해 주었다. 탐정 이 씨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재산 사기 조사에 특화되어 있었다. 김 사장님, 제가 일주일 동안 조사한 결과입니다. 마음 단단히 잡으셔야 합니다. 탐정은 무거운 표정으로 두꺼운 서류 파일을 펼쳤다. 먼저 박미선의 학력과 경력부터 말씀드리죠. 그녀는 서울예술대학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실제 학력은 지방의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입니다. 전공은 보건행정이었고 국악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진수는 숨이 가빠졌다. 다음으로 직업 그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강남과 청담동의 여러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했습니다. 2019년 이후로는 공식적인 직업이 없습니다. 청운예술학원이나 그 어떤 학원에서도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가야금은요? 그녀는 가야금을 정말 잘 쳤는데 자격증이나 관련 교육 이력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 취미로 독학한 수준일 겁니다. 진수는 얼굴이 새파래졌다. 이어지는 보고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박미선은 2017년 5월 42세 최동호라는 남성과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이혼 소송이나 협의 이혼 기록이 없습니다. 즉, 김 사장님과 결혼할 당시 그녀는 유부녀였습니다. 뭐라고요? 또한 둘 사이에는 2018년 출생한 딸이 있습니다. 현재 6살입니다. 박미선이 김 사장님을 만나는 동안 그녀는 내내 최동호와 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주소지는 인천의 월세 주택입니다. 진수는 몸이 붕 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사랑, 결혼, 가정에 대한 꿈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었다. 송파 아파트와 인천 주택도 모두 거짓입니다. 박미선 명의로 된 부동산은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녀의 현재 주소는 인천의 10평 남짓한 월세 원룸입니다. 그럼 결혼식 때 그 어머니는 배우입니다. 이름은 김영희, 58세 전문 연극 배우로 하루 50만 원을 받고 장모 역할을 했습니다. 신부 아버지 역할을 한 이상철도 전문 배우입니다. 같은 금액을 받았고요. 하객들은요. 하객 200명 중 약 120명이 각 10만 원씩 받은 알바입니다. 나머지는 박미선과 최동호의 실제 지인들인데 대부분 그들의 사기 행각을 알고 있는 공범들입니다. 진수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찾아왔다. 그는 그렇게 철저히 치밀하게 속아 넘어간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금전적 피해 규모입니다. 탐정은 장부를 펼쳤다. 제가 김 사장님의 계좌 이체 내역을 추적한 결과 2022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45회에 걸쳐 6억 700만 원이 박미선의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6억. 진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많은 돈을 보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조금씩 보내다 보니 총액이 그렇게 불어났다. 그 돈의 흐름을 추적해봤습니다. 약 1억 원은 실제 월세와 생활비로 지출되었고 나머지 5억 원은 유흥비, 명품 구매, 해외여행 등으로 소진되었습니다. 특히 박미선과 최동호는 고급 클럽에서 수백만 원 단위로 술값을 썼고 명품 백과 시계를 구입했으며 제주도와 일본, 태국 등을 자주 다녔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맡긴 5천만 원은요. 그건 더 안타까운데요. 1천만 원은 박미선의 남동생 박철수의 차량 구입 명목으로 보내졌고 나머지 4천만 원은 박미선과 최동호가 카지노에서 탕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수는 분노와 절망에 몸이 떨렸다. 그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런 치밀한 사기꾼의 소나귀에 넘어갈 수 있었을까? 진수는 즉시 변호사 정민호를 선임했다. 정 변호사는 금융사기 전문으로 유명한 베테랑이었다. 김 사장님, 이건 명백한 결혼 사기, 즉 사기 결혼입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박미선과 최동호를 공동으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꼭 처벌받게 해주세요. 제가 잃은 건 돈만이 아닙니다. 신뢰와 인간에 대한 믿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결혼식에 참여한 배우 이상철과 김영희도 방조죄로 추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야 합니다. 다만요. 피고인들에게 재산이 전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받은 돈을 모두 탕진한 경우 판결을 받아도 실제 배상금을 회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저만 당하는 게 아니라. 진수는 박미선, 최동호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고 동시에 6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배우 이상철과 김영희도 사기 방조 혐의로 고소장에 포함시켰다.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눈물 없는 사기꾼들은 변명으로 일관했다. 2023년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에서 1차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 박미선, 피고인 최동호 두 사람은 피해자 김진수로부터 총 6억 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의 낭독이 끝나자 법정은 술렁였다. 박미선은 법정에 섰지만 진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반성보다는 당혹감과 불만이 가득했다.
저는 김진수 사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과장한 게 사실이지만 결혼한 건 진심이었어요. 검사가 추궁했다. 사랑했다고요? 그럼 왜 자신이 이미 결혼한 사실을 숨겼습니까? 왜 가짜 학력, 가짜 직업, 가짜 재산을 만들었습니까? 처음엔 그냥 자랑하려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점점 사실처럼 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최동호랑은 사실 이혼한 상태였어요. 법적으로는 남편이지만 판사가 자료를 들며 말했다. 피고인 박미선, 당신과 최동호는 지난달까지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여기 공과금, 고지서와 공동 명의의 통장 내역이 있습니다. 박미선은 할 말을 잃었다. 다음으로 최동호가 증인석에 섰다. 피고인 최동호, 당신은 부인 박미선이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결혼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왜 막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그녀의 법적 남편입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우린 빚이 많았습니다. 미선이가 돈을 가져다 주면 그 빚을 갚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모해서 김진수 씨를 속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선이가 계획을 세우고 제가 뒷받침을 했어요. 법정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진수는 그들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었다. 진수의 변호사는 배우 이상철을 증인으로 불렀다. 증인 이상철 씨, 당신은 2023년 5월 7일 피해자의 결혼식에서 신부의 아버지 역할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박미선이라는 여자가 제게 연락이 왔어요. 하루만 아버지 역할을 해달라고 50만 원을 준다고 해서 그때 그게 사기 결혼식인 줄 알았습니까? 처음엔 그냥 가족이 못 와서 대신해달라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뉴스에서 사기 사건을 보고 알게 됐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기 당신과 박미선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이 있습니다. 신랑 속이기 연극, 대본 확인이라는 단어가 명확히 나옵니다. 판사님, 증인은 처음부터 사기임을 알면서 참여했습니다. 이상철은 고개를 숙였다. 판사가 엄중하게 물었다. 증인, 양심에 따라 대답하십시오. 사기인 줄 알고 참여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급했어요. 연기일이 잘 안 되다 보니 그럼 당신도 공범입니다. 이상철은 방조죄로 추가 기소되었다. 김영희도 유사한 증언을 했다. 둘 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지만 법은 용서하지 않았다. 사실 민사소송은 더욱 암담한 현실을 드러냈다. 김 사장님, 조사 결과 박미선과 최동호 명의의 재산은 실제로 전무합니다. 인천의 월세 원룸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고 차량도 없습니다. 받은 돈은 모두 유흥비와 생활비로 소진된 상태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진수는 허탈했다. 그럼 제 돈은 영영 돌아오지 않는 건가요? 이상철과 김영희에게서는 일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철은 퇴직금이 약 3천만 원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최대 2천만 원 정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억을 잃고 2천만 원을 받는다고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사기 피해의 가장 큰 문제는 범인들이 받은 돈을 대부분 탕진하기 때문에 배상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진수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다. 법적으로 이긴다고 해도 그의 상처와 잃은 재산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2024년 1월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외로움과 결혼에 대한 갈망을 이용해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을 벌여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혔다며 엄중히 처벌했다. 피고인 박미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동호,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상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영희, 징역 10개월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박미선과 최동호는 항소했지만 2024년 6월의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었다. 그들의 변호사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계획적이며 반성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형량을 줄이지 않았다. 상처 회복의 시간은 더 줬다. 진수는 법원을 나서며 텅 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모든 법적 절차는 끝났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상처와 잃어버린 6억 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이상철로부터 퇴직금 일부인 1,800만 원을 배상받았다. 그것이 전부였다. 박미선과 최동호는 감옥에 갔지만 그들에게서 받을 돈은 단 1원도 없었다. 그들은 법적으로 진짜 무일 뿐이었다. 친구 성호가 어깨를 두드렸다. 진수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성호야. 내 탓이 아니야. 내가 현혹된 거지. 내가 욕심을 부렸어. 외로움을 달래줄 완벽한 여성이 나타나길 바랬던 거야. 진수는 자책을 멈추지 못했다. 39세의 미혼 여성이 재산도 있고 예술적 소양도 있고 전통적 미덕까지 갖춘 너무나 완벽한 조건이었다. 그 완벽함이 의심을 잠재운 것이었다. 진수야, 그래도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사랑하는 사람 믿은 게 잘못이냐? 그년이 너무 치밀하게 속인 거지. 고마워. 성호하지만 나 이제 다시는 사람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을까? 이 상처가 언제쯤 아물까? 아들 민준 역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버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기에 더욱 분노했다. 아빠, 제가 그때 더 조심하라고 했어야 했어요. 성호 아저씨 말을 같이 들었는데 아니다. 민준아, 내가 무슨 죄가 있니? 아빠가 어른이니까 스스로 판단했어야 했어. 진수는 회사를 계속 운영했지만 예전의 활력은 사라졌다. 직원들은 사장의 변화를 느꼈다. 사장님, 요즘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웃으시는 일이 거의 없으시고 사실 그 결혼 사건 이후로 많이 바뀌셨어요. 피해 금액이 몇 억이란다니. 진수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박미선의 가식적인 미소, 결혼식 장면, 거짓말이 들통날 때 그녀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그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의사로부터 항우울제를 처방받았다. 결혼 사기 사건 1년 6개월 후 진수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김진수 씨, 당신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정신적 충격입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저는 언제쯤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매일 밤 그날의 장면이 떠올라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를 용서하는 과정입니다. 용서? 제가 잘못한 게 뭔가요? 저는 그저 사람을 믿었을 뿐인데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피해자들이 내가 왜 그런 사기에 넘어갔을까? 내가 바보 같았어라며 자신을 자책합니다. 그 자책이 회복을 더디게 합니다. 진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날 눈물을 흘리며 분노를 토로했고 상담사는 그 모든 감정을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위로했다. 또한 진수는 다른 사기 피해자 지원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거기서 그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났다. 저는 70세의 노인을 사칭한 30대 여성에게 3억을 잃었습니다.
아들 역할을 하며 접근했어요. 저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은 여자가 소개해줘서 저는 결혼 상대를 구한다는 중매업체 사기였어요. 2억을 내고 소개받은 여성은 모두 알바였죠. 이야기를 들으며 진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느꼈다. 그는 모임에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저는 재산도 있고 사업도 하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기꾼들은 그런 걸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건 좋은 사람을 노립니다. 그들은 당신의 외로움을, 가정에 대한 갈망을, 사랑에 대한 기대를 정확히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맞춰 완벽한 가면을 씁니다. 제가 얻은 교훈은 이겁니다.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세요. 서류와 말로만 존재하는 재산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친구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진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각자의 상처가 있었지만 함께함으로써 치유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2년이 지났다. 진수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회사 경영도 다시 안정을 찾았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다. 그는 아직도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지만 악몽은 서서히 줄어들었다. 가장 큰 위로는 아들 민준이었다. 민준은 진실한 사랑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빠, 제 약혼녀 수진이에요. 소개시켜 드릴게요. 민준의 약혼녀 수진은 밝고 성실한 성격의 유치원 교사였다. 그녀는 진수의 이야기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결코 불편해하지 않았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민준이 오빠가 자주 아버님 이야기를 해줘서 벌써 반갑습니다. 고맙다. 수진 씨. 우리 민준을 잘 부탁해. 아버지, 수진이 부모님도 이번 주말에 뵙자고 하셨어요. 괜찮으시죠? 진수는 아들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라도 아들이 진실한 사랑을 찾고 행복해하는 모습은 그에게 가장 큰 치유제가 되었다. 하지만 경제적 손실은 여전히 컸다. 잃어버린 6억 원은 그의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이었다. 그는 계획했던 은퇴 시기를 5년 이상 늦추어야 했다.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크게 줄었다. 그러나 진수는 이제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 사이의 진실한 관계와 정신적 평화라는 것을 배웠다. 현재 박미선은 교도소에서 형기를 채우고 있다. 출소 예정일은 2027년 가을이다. 최동호는 2026년 초에 출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들이 출소한다 해도 진수에게 돌려줄 재산은 없다. 법원의 배상 판결은 있으나 강제 집행을 해도 압류할 재산이 전무한 상태다. 진수는 여전히 매달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고 있다. 그리고 사기 피해자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이들이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는 평생교육원이나 여성센터에서 강연을 하기도 한다. 여러분, 결혼 사기는 단순한 금전 사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정신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돈을 잃는 것 이상으로 사람을 믿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잃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상처는 깊지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위의 도움을 받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자신을 용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민수는 마지막 민사소송의 보상금 이체 확인을 위해 법원 앞에 섰다. 이상철로부터 받은 1,800만 원이 최종적으로 입금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온 것이었다. 6억 700만 원을 잃고 1,8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약
29%의 회수율이었다. 그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며 혼자 중얼거렸다. 이게 현실이구나. 법은 범인을 처벌할 수 있어도 잃은 것을 모두 돌려주지는 못해. 하늘은 맑게 개인 봄날이었다. 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기로 했다. 그 에너지는 자신을 치유하고 다른 피해자를 돕고 소중한 현재의 가족을 지키는 데 쓰기로 했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아, 오늘 저녁에 수진 씨 부모님 모시고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하자. 아빠가 직접 불고기 구워줄게. 며칠 후 그는 은행에 가서 새로운 계좌를 하나 개설했다. 그 계좌의 이름은 진수 가족 미래기금이었다. 그는 매달 일정 금액을 그 계좌에 저축하기로 했다. 그것은 더 이상 물질적 재산만이 아닌 진정한 가족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기금이 될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사연자의 제보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김진수 씨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혼 사기꾼들은 피해자의 심리적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치밀하게 계획된 연극을 펼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지만 결혼은 현실입니다. 너무 감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대방의 배경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사실 너무 완벽한 조건은 경계의 신호입니다. 특히 중년기의 재산과 외모, 성격까지 완벽한 이상형이 나타난다면 한 번쯤 왜 하필 나일까? 라고 신중히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금전 요구는 명확한 경계선입니다. 결혼 전부터 지속적인 금전적 요구가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고 살펴야 합니다. 주변의 조언을 경청하십시오. 가족이나 친구의 객관적인 의견은 때로 당신의 감정적 눈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중년 재혼을 앞둔 경우라면 제발 서류와 실체를 확인하십시오. 학력증, 재직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객관적 증거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말로만 존재하는 재산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믿는 마음은 소중하지만 재산 관리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진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6억 원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현명해진 마음과 진실한 관계의 소중함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이 사기꾼들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항상 현명하고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신뢰는 소중하지만 그 위에 현실 확인이라는 튼튼한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방송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